마로니의 책방 제1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선토크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란성 장애는 극복되셨습니까?가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이고요. 네. 아직도 이제 내란성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조금은 좀 잊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란성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김만곤 박사님.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아주 좀 심각하게 알았고 지금도 사실 네. 앓고 있고, 예, 지금도 사실 깜짝깜짝 놀라서 깰 때 있고요. 예, 저희가 되게 심약한 애인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심약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건너가기엔 또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가 자꾸 2시간 반 그렇게 그걸로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정말 그 짜여진 플랜들이나 미리 준비됐던 것들이나 그리고 움직였던 군 동원된 것들이나 그 모든 그림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준비됐었고, 이게 만약에 실행되어서 성공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에 제압하지 못했을 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끝났다가 아니라 2시간 반 만에 제압했기 때문에 이만큼인 거지. 예, 그게 더 확대되고 그게 시간이 가고 하루 이틀만 갔어도 상당히 큰 일이 벌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그 생각 때문인지 잘 극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 많이 들죠. 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가 위기였구나, 정말 이게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우리가 오늘 뭐 나중에 하게 되는 이야기 책에도 뭐 그 책을 쓰신 분이 처음에 썼던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어 들었지만 원래 제목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예요. 다이. 다이예요, 진짜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민주주의가 죽어버려 사망 선고를 할 뻔한 아주 큰 사고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나중에 이 내란 사태를 가지고 경제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 효과가 돼서 정말 어느 날 계산이 되어서 제시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혹시 특별한 장애는 있으셨어요, 소 작가님? 저는 뭐 그때도 물론 힘들었죠.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힘든 것보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고, 파면되고 진짜 좀 속 시원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좀 더 무서운 일이었구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파면 당한 분이 보이는 행보 때문에 그쵸 또 이 후폭풍 때문에 염장을 지르죠 그냥.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정말. 아니 뭐 3년 하나 5년 하나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오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라워서 인간이 어디까지 저열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좀 졸렬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보이는 여러 반응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그 윤이라고 하는 인물은 저희들이 미쳤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대충. 그걸 했다는 사실 자체로.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준 행태가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다. 그리고 저희 정치학에서 계속 지난 어떻게 보면 2016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한 7, 8 거의 10년간 가량 경고해왔던 일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재현이 되니까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이걸 진짜 한다고? 진짜 저걸 지지한다고? 법원에 가서 폭동 세력을 지지한다고? 저걸 부추긴다고? 근데 괜찮다고 이야기한다고? 계엄이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다 하나같이 상식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성, 이게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었고, 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시달렸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내내 뉴스 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뉴스 잡고 있고 약간 뉴스 중독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시구나. 그건 정말로 약간 멀어지려고 노력해서 일부러 며칠 안 보고 나면 정말 더 놀라운 건 세상과 제가 절연됐듯이 새로운 뉴스가 나와요. 좀 안 보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타격감이 더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걸 맞으니까. 한 번에 이거 뭐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덩이 하나씩 맞다가 이게 한 일주일 만에 맞으면 이만한 게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뭐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맞고 나니까 이제 좀 매일매일 나눠서 맞자. 네. 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보는데 매일매일 보니까 이건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너무 뉴스 이렇게 자주 보지 마세요. 이게 뉴스에 자주 안 보면 이렇게 되는군요. 그게 그냥 맞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다 뭔가를 정리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걸 딱 한 번 정리하고 나면 타격감이 너무 막 무슨 바위를 맞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상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건 아니지 하는 일이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다 무너지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예. 서 작가님. 네, 상식 무너진다는 얘기 뭔지 알겠고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랑 같을 거야. 이 사람도 이런 상식은 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의심하게 돼요. 네. 이 사람 얘기 되나? 이 사람 좀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또 별거 아니었다느니 뭐 계몽이라는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의심스러워서 왜냐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수업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뭐 문학을 사랑하고 소설 읽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상식보다도 저는 더 좀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연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내용 들어간 책을 한번 수업 때 선정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책이 자기랑 안 맞아서 못 듣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는 뭐 2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이제 번갈아 하고 제가 사실은 특별히 이제 조금 더 색채가 있는 예를 들면 여기서 무슨 뭐 특별히 이제 뭘 다룬다, 뭐 혁명을 다 이런 거 잘 안 하죠. 왜냐면 김만고 박사 어차피 하시고 저는 좀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그치, 어차피 얘가 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가 나쁜 놈이야. 아니 약간 뭐 이렇게 단짠처럼 예. 단 것도 좋고 짠 것도 좋잖아요. 네. 우린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근데 저 혼자 하는 수업은 이제 제가 다 하니까 네. 보통 한 수업에 한 8권 정도 하면 좀 밸런스를 외국 작가, 한국 작가 단편 장편 하는데 좀 부드럽고 또 이렇게 좀 뭐 읽고 나서 좀 감정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위로받는 책도 있지만 가끔은 좀 격동하는 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데 제가 한 권을 골랐더니 한 분이 이제 그 출석부가 이제 마감이 되면 한 번 오고 그 수업하기 바로 전날쯤에 이제 새로 받아요. 왜냐면 그 사이에 변동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오래 했던 분인데 심지어 제가 처음 보는 분이 아니라 오래 했던 분인데 약간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두셨길래 제가 이제 쓱 물어봤죠.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뭐 이유를 말하더니 보통은 그래도 이유를 물어요. 뭐 왜 그만두세요? 시간이 안 맞아서요. 보통은 속마음이 이렇게 다른 게 있어도 시간이 안 맞거나 뭐 바쁜 일 있고 요번에 뭐뭐 하다라고 말하는데 책이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뭐 굉장히 애둘러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좀 마음에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다 같을 수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되게 강하게 좀 뭐 그런 성향을 내비치는 편이 아닌데도 작가가 쓴 책도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닌데도 이제 뭐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 이런 것처럼 난 그냥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조심하게 돼요. 사람에게 말할 때 더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 않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상식이라는 거의 범위를 더 많이 좁히게 되는 거죠. 이전엔 난 이 정도까지는 상식이야. 우리가 뭐 책도 읽고 고민하면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서로 좀 지키고 이해해야지라고 했으면 이제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더 좁아진 거예요. 네. 교집합이 더 좁아져서 더 많이 안 건드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심스럽게 되고 뭐 좀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좀 위축 효과 같은 것도 맞아요. 눈치 보게 되는 거. 뭐 분명히 저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국민 중에 3명 중에 그 4명 중에 하나는 나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네. 라는 이제 그런 발상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마치 그 계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할 때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 같은 경우 뭐 SNS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누군가 계엄을 해서 나를 죽이겠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댓글이 뭐냐면 넌 왜 이재명 욕은 한 번도 안 하니? 예? 그러니까 너는 얘를 욕하려면 이재명 욕은 한 번 하고 해야 넌 욕할 자격이 생겨. 무슨 개소리야, 진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형평.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은 나 죽이겠다고 한 적이 없어 일단. 그런데 내가 왜 얘를 욕하고 얘 날 죽이겠다는 사람을 욕을 해야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형평성이야. 그게 공정성이야. 그럼 이걸 상식으로 들고 있는 사람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 쓰는 사람이 평소 때 되게 멀쩡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국면에서 그걸 딱 드러내니까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던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었나?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그렇죠.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내 시각에 어떤 그렇죠. 의심도 예. 가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한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무렵에 이 사람과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한덕수 탄핵 안 됐을 때 신나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대통령 탄핵되는지 안 되는지 내기하지. 와.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요. 내기하지. 아니 이런 처음부터 그렇게 돈 끝까지 벌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도 답도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뭐라고 이야기도 답도 안 했거든요. 돈도 예. 안 얘기만 줘요? 하고 있어. 진짜.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생각해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옆에 있던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은 그래도 나랑 입장은 다르더라도 상식은 지킬 거야라고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계속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 저도 되게 폐쇄적으로 변한 부분이 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사람들을 넓게 만나기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리트머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면 상식 뭐 몇 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예. 우리 했던 책에 그 전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는 4가지 기준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 읽어주면서 답해보라고 말하고 여기 스카우터라 그러잖아요. 예. 드래곤볼에 나오는.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거죠. 독재지수 막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살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물론 당연히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것도 읽고. 왜냐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유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유동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데 그게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이거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뭐 마음이 상하겠네. 뭐 갈라지겠네, 다르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뉴스도 뉴스지만 일상생활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약간 프리랜서에 가깝지만 사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지. 맨날 봐야 되는 사람. 예, 이게 직장에서 하는 일 그냥 다 평온하고 일만 해도 사실 힘든데 같이 있는 구성원 안에서 내가 이 사람하고 협업해야 되고 그렇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헛소리해. 알고 보니 이 사람 바닥이 다른 거야. 이러면은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진짜 정말 힘들겠다. 이건 정말 퇴직 사유가 된다. 네. 이직 사유다. 그래서 저기 네. 기자들이 성향이 네. 소속된 그 언론사의 성향하고 따라갈 일치되는 수가 현상이 없고.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르면 그게 너무 힘들어지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예, 예. 예를 들면 국민의힘 출입하잖아요. 2년 동안. 예. 국민의힘 돼요. 물 드는구나. 두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바꿔주는 게 나아.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좀 그랬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이런 건 안 할 거다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수든 진보든. 사실 저는 그런 게 민주적 규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민주주의 멤버십이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 멤버십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건 안 한다라는 거. 우리가 적어도 말로 끝까지 싸우지 서로 패거나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너를 주먹으로 제압 같은 건 안 한다. 이건 기본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화가 나긴 했어. 패거나 때리거나 주먹으로 같은 얘기야. 때리는 거야. 약간 지금 얼굴도 빨개졌어. 아까 열 올라가지고. 그리고 진짜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미워요. 예. 이게 처음으로 이제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제가 이거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냐? 나 자신이 또 어떤 때는 싫어져요. 예, 자책하게 맞아요. 되고. 내가 그러면서 싫어지지. 내가 싫어져서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게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철학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이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이웃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네. 자기 자신하고 불화하면 이웃과 잘 못 지내기 때문에 성찰하고 너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말하는 것과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른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만나게 되니까 이게 거기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어느 비상사태도 종료가 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새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여전히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늘 좀 약간 긴장 상태인 부분이 좀 있다. 예, 솔직히. 예. 네. 그러니까 이 내란성 장애는 꽤 오래 가겠네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시기가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이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시달릴 것 같거든요. 계속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예. 금방 극복이 절대 안 될 거예요. 엄청 오래 갈 거예요. 저는. 예. 그 윤석열 당선됐을 때 되게 실망 많이 했지만 되게 불안해 보였으니까 실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해시태그 시절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뭐 우리 살만할 거야 뭐 잘 버텨보자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약간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나라 안 망한다. 맞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이제 어떻게 다 버티셨는데 진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의 나라가 망했다고 느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지도자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우리 민주적 시스템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혼자 믿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그러면 더 나가서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반대쪽에서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이야기하고 또 그 반대쪽에서 받아주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진짜 트라우마가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건 트라우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미친 그쵸, 거라고. 그쵸. 그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에 실패하면 다 시달렸던 건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주당도 여로당 시절에 탄핵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당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트라우마니 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다 겪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무슨 예. 트라우마를 무슨 소리라고. 자기들이 트라우마를 안겼지. 무슨 금쪽이 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금쪽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예. 진짜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요. 눈 똑바로 봐.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진짜. 저는 우리나라에 계신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집단 성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걸 트라우마로 부르면 안 된다. 탄핵. 그렇지. 예, 네. 예. 그런데 함부로 그런 거 부르지 마라. 당신들이 안긴 거지. 당신들은 우리 병원에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가해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네. 더 웃겨요. 예? 가해자들이 자기가 트라우마래. 무슨 개 헛소리야 진짜. 제가 사실 이전까지 제가 이런 표현 쓰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헛소리 가끔 나와요. 최상의 표현 그치? 헛소리 말고 개소리 말고 개헛소리.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대한뉴스 가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탄핵 처음 시작되고 탄핵 소추 시작되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뭐 방송 일정과 제 개 일정이 맞아 들어가다가 후반에 제가 뭐 방송 요청이 오면 제 개 일정하고 다 겹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예. 대한뉴스 이런 데도 나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양지열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막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자체 섭외. 네, 양지열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나 말 좀 하게 해줘요. 진짜 병이다. 그죠? 진짜 네. 때문에 생긴 병.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출구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칼럼도 쓸 수 있는 데가 많고. 그렇죠. 남들보다 표현할 수 있는 자구가 그렇죠. 많죠. 그렇게 출구가 많은 사람도 네.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예?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그러면 그게 막혀 있는 분들이나 내가 생각한다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기껏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생 고생을 하면서 광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밤을 새면서 저도 제가 밤 한번 딱 하루 새고 정말 다시는 못하겠다고 생각. 너무 추웠어요 또 그 기간에. 네. 우리 국민들 진짜 고생했어요 그때 그 기간에. 네. 정말 밤새신 분들. 예? 불 뜯는 고양이님이 해씨도 비정기 망건타임 같은 거 하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 투서함 같은 거 마련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출연자들한테는 특별히 나 이딸 얘기하고 싶어요. 귀여워요. 이런 거. 그럼 그때 이제 특별 방송 마련하는 걸로. 아니 민동기 기자님이 민동기 기자님이 말했대요 정진희 교수님한테. 김만권 선생이 여기 우리 방송 출연하게 해달랐다고. 그랬더니 정진희 교수님이 왜? 아니 근데 그만큼 정말 그때 답답했었어요. 이거 냅두고 이거 우리가 뭔가 의미를 이야기하고, 근데 저만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정도라면 정말 이게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막 뱉어내고 난 다음도 사실 해소된 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하는 짓 보세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하던 짓을 그대로 해요. 왜냐면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한덕수 총리만 들여다봐도 너무 황당한 게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야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 안 들었죠. 근데 너 탄핵 아니야 바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대요. 이제 자기 권한 대행인데 국회 몫은 임명 안 하다가 대통령 몫을 임명하겠대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그 3명의 몫을 준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네. 근데 권한 대행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에요. 임명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도 없는 거고 실전적으로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야. 그런 거 예?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쳐서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죠? 네.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진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흘러나온 뉴스인데 단독 뉴스 나왔잖아요. 한덕수 30일 아마 출마 선언할 것 같다고. 사임할 것 같다고. 네,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그 정도는 보통 흘린 거거든요. 간 보려고. 근데 거기서 원래 29일이었대. 근데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29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문제는 법령상 그렇게 되면 29일 0시로 사퇴 그 효력이 발행한대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한 게 무효가 된대. 네, 그러니까 30일로 다시 또 옮긴 거야. 네, 지금 나온 얘기로는 아직까지는. 근데 그 얘기하면서 뭐라 하면, 자기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거는 올바른, 아직도 여전히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식으로 흘렸어요. 미친 거지. 2번이나 올바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야. 나 진짜 개빡쳐가지고. 나중에 이거 다 찍힐 텐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뭔가가 도파민이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야. 한미연합사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미군 부대를 왜 가냐고. 네. 거기 가가지고 자기 군번 됐대. 사람들이 권한 대행하면서 너무 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자리가 주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예전에 황교안 그 미쳤을 때 맞아요. 보면은 다 똑같아지는. 아니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면 사실 이번에 그 가처분 인용해가지고 인용되었을 때 거기에 건 게 뭐냐면 국민기본권 침해로 걸었거든요. 네. 올바른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임명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걸 안 거친 사람들이 임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행정부가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임명돼 가지고 뭐라도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판결상 뭐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중간에 했던 모든 재판이 다 무효화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기다리면 되는 일인데 한두 달 기다리면 되는 그게 일인데. 정확히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예. 얘기죠. 예. 뭐 이렇게 그래도 김 박사님은 막 이렇게 양변님한테 얘기하면 가가지고 막 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서 작가님 물론 주로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도 이제 강의는 이제 하시는 거고 입이 근질근질 막 그리는 때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사실 예. 잘 안 해요 평소에. 예. 그러니까 싫거나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전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사실 속이 시원하지가 않잖아요. 네.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고 좋은 얘기 하려고 하고 다른 그냥 일상 얘기하면서 오히려 저는 푸는 편이라서 그냥 뭐 동료들 그러진 가끔 않을 만나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남편한테 하면은 더 안 들어줘요. 더 그러니까 관심 없다기보다는 네. 그런 얘기하는 거 저보다 더 싫어해서 야, 그 얘기해서 뭐 하냐. 네. 다 알아요. 보고 얘기하면 보지 마. 너 그것도 봐야지. 뭐. 이렇게 방에서 서로 일하다가 제가 나와서 저기 하지 마. 들어가. 책 봐. 이래요.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나누고 저는 오히려 여기 와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예, 안 하려고 많이 애쓰고 저희 이제 그 자매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제 한 명 이렇게 김만고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자매가 네. 화가 많아. 아침에 맨날 올려 아. 이거 봤어 다 봤지 막 열받으면 쫙 요다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회사 사람들이 또 안 통하니까 밥도 네. 막 따로 먹는데요 열받아서 음.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좀 그러기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색깔 지우고 그냥 일만 해라 막 올려서 이제 막 화내는데 막 사람이 화나면 오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화나니까 오타가 많다. 음성으로 해. 이거 음성이야. 음성으로만 말한 거야. 삑이 막 나고 그래서 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른데 망고 박사님 너무 이해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정말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게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사실 어제 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멀쩡한 연구소의 사람들이 정강훈이 나오면 몇 퍼센트를 득표할까를 가지고 내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당선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출마하면. 근데 정강훈 이번에 출마 못 해요. 없어요, 그게. 그러면 출마 못 하는데 그 기자회견 하잖아요. 출마하는데 출마 기자회견. 그러면 그냥 그건 뭐냐 다 개헛소리에 개헛짓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 연구소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꽤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그런 수작이 통한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저런 수작이 통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통하고. 네. 예. 생각해 보면 우리 해시 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 여기 계시면 정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거지.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정강훈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생각해 보면. 네. 예? 허경영이 네. 이준석 지지한다 그랬대요. 이준석 같은 인재가 나오면은 자기 같은 사람이 지지해줘야 된다고. 둘이 같이 공중부양하면 되겠네. 예? 나는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그냥 공중부양하면 되겠네. 예. 공중부양 할 줄 몰라요. 까치말도 못 들 거야.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지 늙어가지고. 진짜 재밌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허경영 너무 오랜만에 듣고 막 트럼프 미치겠다. 그 유세할 때 옆에서 이제 그 왜 앨런 머스크 춤추던 장면 있잖아요. 배 까고 그게 이제 미국 대선의 상징적인 장면. 이번 대선 중에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허경영의 이준석 지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이 나왔나 그랬는데 그 한동훈하고 김문수하고 서로 싸웠거든요. 그래요? 또 오늘 토론했는데 또 이재명 범죄자 같은 사람 왜 못 잡아넣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아. 그랬더니 한동훈이 뭘 막 적고 있어. 나중에 이렇게 막 일어나더니 그런데 그 김문수 그 후보가 범죄는 더 많이 저지르지 않았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김문수가 아주 재밌는 짤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또 근데 국힘당 이게 약간 이 경선이 옛날엔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의도 지키고 점잖으려고 애썼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그렇죠. 예. 근데 요번엔 왜들 이렇게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막 네. 머리가 생머리냐? 뭐라는 거야? 얘네 무슨 반장 선거야? 왜 이래 정말? 아니 근데 약간 진짜 분단장 선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분단장이 나와서 예. 반장 선거하는 느낌. 네. 깜짝 놀랐어요. 김문수가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그러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있다고. 음. 아닌데요. 폭력도 쓰셨던데요. 잘한다 소리. 정말 웃겼어요. 참네. 이게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의 수준이 다 드러났던 네.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야. 거짓말은 뭔가 계산해서 정교하게 하는 거죠. 예. 이건 그냥 개소리.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뭐 넘어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람들이 이러면 속을 것 같으면 그냥 말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1분 후에 밝혀줘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예? 그 부끄러움은 딴 나라에 갖다 줘 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무슨 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범이 작동해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규범이 없다라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자꾸 사회적 규범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 예측 가능성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시스템에서.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내란성 스트레스 좀 이렇게 많이 나으셨냐? 네, 안 나아지셨고 제가 지금 저 이렇게 됐습니다. 님의 이제 그 병증에 대해서 제 이름을 방금 적었습니다. 뭐예요? 내란성 구두 소양증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한 증상. 구두 소양증. 아니 입만 근질근질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또? 예? 진짜 막 너무 막 그 진짜 분노 지수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약간 그 화병의 개념을 요즘 알겠어요. 예, 화병이 약간 날라 그래요. 네, 화병. 그렇죠. 맞아. 다 모으면 화병이죠. 뭐. 맞아. 예. 그럼 평소에 어떻게 화병을 밤에 어떻게 좀 내리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빵 먹어 빵? 아니 제가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진짜 뭘 뉴스 볼 때 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맨날 여기 와서도 그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께 그 살 빼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서 예? 정말 탄수화물 계속 먹으면서 예, 정말 그렇게 돼요. 예. 보면 역겨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드시네. 스트레스 받으면 꾸역꾸역 먹는 버릇이 들어 있어가지고. 예. 진짜 우리 몸도 망치고 네. 정신도 망치고 그쵸? 아까 어떤 분이 몸에 그런 짓 하시지 말라고.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몸을 소중히 하라고. 예. 자 이렇게 일부 사이섬 내란성 구두소양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게 또 불안하게도 이렇게 당분간 이런 거 잘 안 고쳐질 거다라고 또 예언을 하셔가지고 그럴 바에 그냥 내기를 하시지. 내기해가지고 돈 따가지고 또 우리 술 한잔 같이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내기하자 그러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그걸 내기를 하죠. 될까 안 될까. 예. 이게 정신이 박힌 소리예요. 신나가지고 하는 소리죠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정신자식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 진짜. 예. 그분 그 뒤로 또 보신 적 있으세요? 그다음 계속 답을 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부딪힐 일도 없고 말을 왔다 갔다 할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일부 얘기 나누는 과정에 이제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사퇴했다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보통 이쪽 인간들이 이런다고 사퇴할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는 분명히 아닐 테고 뭔가 큰 게 하나 뭔가 이제 그 형사적인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민원 사주권 가지고 뭔가가 진행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김만권의 서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